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가장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함께 하시죠. 저는 진행의 김민수입니다. 어제의 그 강한 상승은 한여름 낮의 꿈이었던 걸까요? 오늘은 어제보다 한결 더 편안해진, 차분해진, 그리고 한산해진 모양새였습니다.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FNC 결과가 지수 향방에 있어서 단기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 이 가운데 연준의 빅컷 가능성까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20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연휴를 앞둔 금요일입니다. 외국인의 매도세에 오늘도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추석 선물이라도 되는 걸까요? 오늘 막판에 힘을 내주면서 그래도 양시장 플러스권으로의 전환 모두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 걸러 하루씩 시장이 좀 웃었다, 울었다, 시장이 강하게 반등했다, 흘러내렸다 이렇게 불안정한 흐름이 계속되다 보니까 투자자 여러분들의 투자 심리도 위축이 될 것 같고 또 시청자분들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이 알차고 유익한 투자 정보들도 한가득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추석 연휴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대응 전략 잡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의 아픈 종목 고민 해결해보는 시간도 가져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상담 접수 받고 있는데요. 일단 02377-2번에 027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대응해 드릴 겁니다. 혹은 문자 남겨주셔도 됩니다. 샵 3772번에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함께 담가주시면 되고요. 혹은 여러분의 사연, 그리고 짧은 고민 내용까지 첨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차례대로 상담 진행해 드릴 거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젠슨 황이 아니고요. 바로 이분이 추석 선물을 들고 와주셨다고 하는데 함께 해주실 박성재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연휴를 하루 앞둔 금요일입니다.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활기찬 인사부터 나눠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잡아내는 박성재 전문가입니다. 앵커님 말씀처럼 젠슨항 CEO 대신에 추석 선물이 될 수 있을 만한 인사이트 제가 좀 가지고 잘 나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박성재 전문가님 모시고 생방송 50분 힘차게 달려가 볼 건데요. 사실 어제 방송 시청하신 분들은 또 기억하시겠지만 전문가님께서 추석 이전의 상황보다는 추석 이후의 매크로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시장 흐름을 좀 정리해 볼 필요는 있겠죠. 예. 오늘 시장 좀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그래도 양시장이 모두 강보합이거든요. 네. 연휴 앞두고 나서 그래도 제법 네. 괜찮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특히, 고무적으로 봐도 되는 맞습니다. 걸까요? 예, 왜냐하면 특히 이번 연휴가 그냥 연휴 휴장이 아니고 네. FOMC, 피벗 이벤트가 있는 FOMC를 앞두고 나서 그래도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것은 그래도 선방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네. 오후장 흐름을 보면 오히려 현금화 매도로 빠져야지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올라왔거든요. 근데 다만 다른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면은 어제의 강세 흐름은 이어가지 못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닉 밀하우스의 발언이 조금 문제가 됐어요. 이분이 이번 이제 FOMC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0.5%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조금 제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 빅컷에 대한 것은 사실 호재보다는 악재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야기 드렸었던 내용들인데요. 엔캐리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BOJ의 인사들 특히 또 우에다 총재도 일본의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일본이 금리를 빨리 올릴 수도 있겠다, BOJ가. 이런 지금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이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버리게 됐을 때는 엔화가 강세로 가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이것도 사실 어제 이야기 드린 거긴 한데 경기 침체거든요. 근데 저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그런 걱정이 시장에 단기적인 노이즈로 작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기존에 이 앞서서 이 금리 인하에 처음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에 첫 금리 인하가 0.5% 인하였었을 시절이 이전에 언제였냐면 금융위기 때입니다.
금융위기 때이다 보니까 그때도 0.5% 인하를 하고 그 이후부터 계속 시장과 같이 폭락을 했었던 그런 그림이 연출이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장 참여자들이 이런 귀납적 추론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오버랩 해가지고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이 실제로 경기 침체는 가지 않겠지만 이런 걱정 때문에 단기적인 노이즈가 조금은 더 발생을 할 가능성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이제 시장의 베이스 시나리오는 0.25% 인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지금 베이스 시나리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여부는 사실 이 FOMC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FOMC 또 추석 연휴 지나고 또 뭐 하다 보면은 바로 10월이거든요. 정작 중요한 거는 FOMC에 대한 내용에 너무 우리가 매몰돼 있을 게 아니고 사실 10월부터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0월을 좀 긍정적으로 봐요. 특히 10월, 11월, 12월 중에 10월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재무부에서 이제 국채 발행 계획 보고서보다 사실 조금 더 단기채 발행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게 옐런 재무장관이 1분기 때만큼의 이제 어떤 단기채를 많이 발행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많이 공급해 주는 것은 제한될 것 같지만 사실 이번 8월만 봐도 그렇고요. 기존의 QRA보다 더 많은 국채를 발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채 발행 계획 보고서라는 게 말 그대로 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의무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4분기 국채 발행 계획 보고서에서 10월에 발행하기로 한 수치보다 더 많은 발행량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 지금 옐런 재무장관의 행보를 보게 되면은 미국 민주당에 되게 옹호하는 그런 스탠스로 지금 많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민주당 인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혹은 지지율을 더 떠받들여 올리기 위해서는 시장이 꺾이는 것보다는 유지되거나 혹은 시장이 좋아져야지 이 집권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10월에 그래봤자 10월이거든요. 많은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단기채를 많이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TGA 잔고에 대한 소진 계획도 1,500억 달러 어떤 소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3분기보다 4분기는 월등히 유동성 측면에서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 이번 FOMC에서 0.5% 인하할 수도 있어요. 인하해서 만약에 시장에 노이즈가 온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 난 좀 자신이 없으면 삼성전자라도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수익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더 종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요. 제가 방송 말미에 오늘도 관심 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중요한 전략이지만 특히 이런 시장에 더 중요한 전략, 기법 제가 오늘도 디테일하게 강의를 드릴 겁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의 온도는 뜨거웠다면 오늘은 좀 관망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좀 미적지근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또 부담이 되고 불안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다만 전문가님은 여전히 경기 침체 가능성을 낮게 보고 계시고요. 또 다만 비컷이 가져올 수 있는 그 리스크와 노이즈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습니다. NK 트레이드 청산에 관한 부담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게 또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시장이니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이 시장의 향방 꾸준하게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면서 대응 전략까지 좀 세세하게 잡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10월 시장 좀 더욱더 낙관적,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계시는 만큼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담아가면서 10월에 수익을 내볼 수 있을까라고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딱 켜시고요.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가져다 비추시게 되면 전문가님 그리고 전문가님의 스마트머니 기법에 관한 자료집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로 활짝 열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픈 종목 고민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찾아드릴 겁니다. 02377-2번에 027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혹은 문자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샵 3772, 받는 이에 샵 3772번 누르시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친절하고 꼼꼼한 상담 1대1로 도와드릴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준비된 종목 상담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로 남겨주셔서 바로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올바이오 파마요. 한올바이오파마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3,500원에 25%인데. 매수가 33,500원에 비중 25%. 그런데 어떤 부분이 지금 가장 고민이 되시는 걸까요? 조금 어떻게 얼마까지 올라갈까 그런 거 좀 알고 싶어갖고. 네, 전문가님과 이야기 바로 또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수익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미 대선의 결과와는 또 상관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이오 섹터다라는 맞습니다.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계속 언제까지 좀 보유할 수 있을지, 수익의 극대화까지도 가능할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선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첫 전화가 네. 언제 조금 수익 실현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사실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님께서 종목을 조금 잘 잡아놓으셨다라는 말씀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조금 보유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 바탕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조금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우선 연내에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3상을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연내 게시를 하는데 지금 4분기거든요. 그래봤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쨌든 모멘텀이 하나 남아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CIDP에 대한 마일스톤을 청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작지 않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수익성도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이오 업종 자체의 모멘텀이 지금 전체 업종들을 봤을 때 가장 모멘텀 상으로는 괜찮아요. 흐름 자체도 괜찮고 아무래도 4분기까지도 연속해서 이 강세 흐름을 저는 이어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특히 이렇게 이제 본연의 재료가 있고 그리고 업사이드 요소가 크고 실적 전망이 괜찮은 종목입니다. 파놀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는 내후년에는 300억대 영업이익까지도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면을 봤었을 때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재료 바탕은 괜찮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을 조금 들어가서 조금 더 좀 대응에 대한 이야기 한번 제가 더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은 화면 보시고 제가 차트에서 조금 설명드리는 내용을 조금 확인을 해주시기를 제가 바랄게요. 예, 보게 되면은 현재 이 녹색 곡선이 있습니다. 이게 241선입니다. 241선, 1년 평균선이에요. 1년 평균선을 종가상 지지를 하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8월에 노이즈가 나와가지고 이 구간을 깼을 때도 바로 올라와가지고 이 구간을 이제 다시 한번 다시 넘어져서 이제 추세가 좋아지는 이런 그림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세를 유지하려는 주가 의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 그대로 요 컨센서스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들과 재료에 대한 그런 것들을 기반해가지고 이런 시세 흐름이 저는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들이 이제 잘 보이진 않지만 뜨문뜨문 조금 늘어나는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집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추세를 조금씩 높여가고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역배열 과정, 단기 평선의 역배열 과정이 다시 한번 정배열 과정으로 지금 8월 5일 이후에 올라오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추세상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4분기 내내 올라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옆자리를 조금 그리듯이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대 목표가 더 여유롭게 이제 4분기까지 보셨을 때 42,000원을 1차 목표가 제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45,000원을 최대 2차 목표까지 좀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가 조금 시장 리스크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모멘텀이 전부 다 깨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예측에 대한 이야기 범주가 아닙니다. 갑자기 시스템 위기가 와가지고 금융 위기가 온다 이런 부분들은 예상 가능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발생했었을 때는 33,000원. 시청자님의 본전 구간까지 와가지고 깨졌을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상담 맞춰봤습니다. 일단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전문가님이 세워주신 이 매매 가이드,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해주신 매매 시나리오 따라가 보면서 더 크게 수익 실현까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추가적인 장중 가이드부터 시작해서요. 더 궁금증 생기신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가 QR코드 통해 활짝 입장문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서 매일매일 시장을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전략들 추가적으로 더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함께 하실 수 있고 박성재 이렇게 전문가님 성함 석자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문자 보내주셨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종목명 SK하이닉스 들고 계시고 매수가 17만 5천 원 그리고 비중 10% 들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SK하이닉스도 사실 어제장에서 좀 급등 보여줬다가 오늘도 또 크게 빠졌어요. 이 HBM발 이슈가 좀 악재로 작용을 한 모습인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 종목은? 삼성전자랑 같이 뭐 길게 잡으면 언젠간 오겠지만. 예, 저는 네.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단기적인 노이즈에 대한 그런 의견들은 사실 조금 무시를 하는 게 어떨까. 저는 오히려 조금 그런 악재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은 조금 귀를 닫아 놓으시는 것이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3분기에 대한 그 예상 실적이 조금 부진할 거다. 이것에 대한 그런 걱정이 조금 우려가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엔비디아 모멘텀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 블랙엘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4분기부터 엔비디아 실적이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어떤 이런 AI 칩, 반도체 칩이 업그레이드 됨에 따라서 HBM3E에 대한 그 8단이 아니고 이제 12단까지 올려가지고 그런 이제 납품할 출하를 할 준비까지 다 되어 있잖아요. SK하이닉스는 이미 그게 다 완료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실히 저는 이 HBM발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올해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올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에 출발했었을 때 가격을 보면은 14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16만 원대, 15만 원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빠진 건데 정말로 올해 모멘텀을 다 갉아먹을 정도로 SK하이닉스에 대한 성장성이 훼손이 됐나? 라고 질문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조금 길게 봤었을 때 지금이 오히려 저점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저는 SK하이닉스가 이번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강세 모멘텀, 이번 유동성 사이클까지 어느 수준까지 조금 도달을 할 거냐라고 제 개인적인 예측을 해보자면 글로벌 시총 100위 안에 저는 한번 이름을 등재는 시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결국에 전구점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되게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래도 대응은 이제 전망은 낙관적으로 보되 대응은 조금 그래도 보수적으로 제가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1년 평균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년 평균선 매우 중요합니다. 1년 평균선은 녹색 선이거든요.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추가 매수 구간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조금 10% 정도 더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한번 의견을 조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악재가 떠서 그러니까 동사에 대한 악재는 사실 나올 게 없을 것 같고요. 시장 악재, 그러니까 매크로 변수가 등장해서 만약에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는 13만 원에 이탈했을 땐 정리를 보셔야 되는 게 맞다. 근데 이탈하지 않고 다시 올라갔을 때는 20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1차 목표가를 21만 원까지 좀 개인적으로 좀 잡아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21만 원을 도달했을 때 전량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절반 정도 정리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가적인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추가적인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그때 상황에 맞게끔 제가 다시 한번 의견 제시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여러 이제 반도체 종목들, 뭐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들도 그렇고 지금은 오히려 매수의 적기 구간이다. 이게 어떤 추세의 이탈이고 모멘텀의 끝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저는 과감하게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오늘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HBM발 이슈가 좀 악재로, 노이즈로 작용을 했지만 그냥 노이즈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AI에는 강한 상승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으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면서 그리고 수익까지도 기다려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문가님이 13만 원 선을 이탈하게 되면 좀 정리를 해보셔라 라고 가이드 주셨고 혹은 1차 목표가는 21만 원 선까지 챙겨가면서 우리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시다면 QR코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이 직접 제작한 스마트머니 기법에 관한 관심주부터 시작해서 전략들 그리고 비법들까지 저희가 전수를 해드릴 거고 무료 자료집을 통해 내용들 더 세세하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QR코드 스캔하셔서 우리 전문가님 그리고 스마트머니 기법에 관해서 더 자세하게 만나보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보다 문자가 편하신 분들이라면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이렇게 3글자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 모시고 오늘의 스마트머니 기법 교육과 관심주까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연휴를 앞둔 금요일 돈의 흐름을 쫓아주시는 박성재 전문가님과 힘차게 달려가 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 송편 또 맛있게 먹고 한가위를 풍성하게 풍요롭게 보내시려면 그만큼 또 안정적인 가이드, 전술, 비법 들고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전문가님 모셔봤습니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추석 선물로 스마트머니 기법에 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법의 좋고 나쁨에서요, 이 승률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승률이 굉장히 높은 기법이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라는 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법이 아무리 좋아도 사용하기 복잡하면은요, 조금 그 사용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오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승률 높은 기법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잘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마트 머니 기법이 무엇이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스마트 머니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똑똑한 돈이죠. 개인 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매수를 하는 자금을 우리가 똑똑한 돈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에는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아직 제공받지 못한 정보와 재료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취득할 수 있는 주포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주포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정보와 재료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했을 때 들어오는 그 자금을 스마트 머니라고 합니다. 이 스마트 머니가 실제로 들어왔었을 때 신호로
이 스마트 머니가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이 됐을 때라고 제가 말을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 추정이 됐을 때 이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이 신호 같은 경우는요, 이 기법을 조금 신청하셔서 받아가신 분들에게 제공이 되고요. 이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무료로 조건 없이 다 그냥 제공드리고 있어요. 신청해서 받아가시면 되고, 자, 받아가셔서 이 신호가 발생을 했다면 뒤에 한 4가지 정도 매수 방법이 있는데 제가 뒤에서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이 기법의 장점은 기존의 어떤 패턴식 기법들 있죠. 뭐 박스권 매매라든지 아니면 추세 매매라든지 이런 패턴에 의존한 기법들의 단점이 뭐예요? 매크로 변수 그리고 정책 변수가 발생했을 경우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이런 패턴화되어 있는 기법이 아닙니다. 이 주포들이 저점 매집을 했을 것으로 추정될 때 그때 포착이 되는 신호를 보고 그 이후에 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변수들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추정을 할 수 있느냐? 제가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대충 좀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자면요. 주포들이 저점 매집을 한다? 그럼 저는 이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올라간 종목들 단연간의 데이터 뽑아놓고요. 아래서 어떤 매집의 유형이 시작됐을 때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지 그것을 잘 통계를 내가지고 알고리즘으로 추출한 게 이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패턴을 보고 들어가기보다는 이런 신호를 보고 들어가는 기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실제로 정보와 재료가 시장에 제공되기 전에 빠른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자, 실제로 제가 예시 종목들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또 제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이야기를 드려서 리뷰를 드릴 때도 그렇고 실제로 이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그 다음에 뉴스가 뜨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거 제가 계속 증명드리고 계속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죠?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요.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기 전에 내가 막 리서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재료에 대한 리서치를 해요. 근데 리서치를 해서 나오는 재료들은 사실 이미 제공된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모멘텀이 길어질 것 같다. 그럴 때는 보통 이 모멘텀 중간 지점에 매수를 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모멘텀을 오판을 해가지고 모멘텀이 짧게 끝난다거나 혹은 앞에 말씀드린 매크로 정책 변수가 등장을 해서 모멘텀이 손실이 되어가지고 하락을 하는 경우에는 손절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이 모멘텀의 시작점에서 포착이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잡아놓는다라고 했었을 때 모멘텀이 이후에 변수가 등장해서 소강이 되더라도 어때요? 수익 매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매매 포인트를 조금 설명드려볼게요.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초보자부도 그리고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 이 방법이 사실 전부입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3가지 매수 방법이 여기 써 있잖아요. 4번째 매수 방법만 구두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 스마트 머니 신호. 이거를 신청해서 그냥 무료로 다 받아가신 분들 등록을 해놓으시면 차트에 이런 식으로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포착 당일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될 때 보통 포착이 되게끔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래량이 없다가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막 늘어나요. 예. 이렇게 제가 설계를 해놨어요. 그리고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신호 포착일, 매집의 시작일로 추정되는 이 신호가 포착이 됐다면 처음에는 저점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이 나와서 신호 포착일 저점 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호가 포착되고 바로 거래량 커지면서 올라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포착 당일 요 고점 있죠. 고점, 뭐 윗꼬리가 됐든 이 고점을 돌파할 때 요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요 4번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언제 그런 매수를 하는 거냐면, 자, 포착 당일은 매집의 시작점으로 추정될 때 포착이 된다 그랬죠. 근데 아닌 케이스들도 있을 수 있어요. 100%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포착이 되고 나서 실제로 거래량이 늘어났는지 보는 겁니다. 포착일 전보다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바로 늘어난다면 아, 이거 추가 매집이구나.
급등 전 나오는 신호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바로 매수를 하는 방법. 이것이 네 번째 방법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 손실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손실 잘못 방치하면은 그동안 벌어놨던 거 다 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손절 추세선 짧게 형성되게끔 만들어 놓았어요. 요거 이탈하면은 바로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자, 요 간단한 매매 방법만 숙지하면은 어떤 게 가능하냐?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손절 추세선 타이트하게 나오게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수익이 왜 길게 나오느냐? 주포들의 저점 매집으로 추정됐을 때 포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모멘텀이 시작되는 그 지점을 잡아내는 기법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 누가 좋다고 해서 사면은요,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추가 매수해요. 그래서 비중을 키워놓습니다. 그러면은 조정이 길게 나오는 종목에 비중이 비대해지기 때문에 심리 상태가 불안해요. 기술적 반등 한 번 나와서 빨간 불만 살짝 켜져도 매도 버튼에 손이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후자대로 거래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찔리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 후자의 형태, 손실은 길게 방치하면서 수익은 짧게 챙겨가는 이 방식대로 거래를 하다 보면은 마이너스를 결국에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기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거래를 할 때 손실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100%가 어디 있어요. 다만 손실이 나왔을 때 짧게 나와야 되죠. 그리고 수익이 나왔을 때는 어때요? 저가 매수해서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기법으로 거래를 해야지 꾸준히 계좌가 우상향하는 겁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지만 이런 우상향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기법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이해가 다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대표 예시 종목들을 좀 바꿔볼까 해요. 네, 어쨌든 지금 9월 들어서 코스닥 1위 종목으로 등극한 종목이죠. 알테오젠. 잡주가 아닙니다. 정말 큰 코스닥 대장주예요. 자, 이 대장주가 본 뉴스가 언제 발생을 했냐면 2월 22일 그리고 2월 26일에 발생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2월 22일에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에 대해서 라이선스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 그리고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임상 완료에 따른 마일스톤 청구. 자, 수익성이 올라가는 기사죠. 자, 이런 내용이 2월 22일, 2월 26일에 발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거, 라이선스 변경 계약, 마일스톤 청구. 이거 어디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회사잖아요, 회사. 회사에서, 즉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어때요? 요 내용이 공시가 되고 우리한테 제공되기 전에 당연히 미리 알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포는 회사 내부 관계자냐? 아니요, 그렇게 특정할 수 없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일 수도 있지만 단순한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혹은 협력적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요 내부자 정보를 먼저 취득할 수 있는 돈이 많은 사람, 그죠? 돈이 많은 사람을 이 주포라고 규정을 합니다. 충분히 내부자 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만 무조건 활용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나오니까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부자 정보로 활용돼서 저점 매집이 시작됐을 때 거래량이 시작되는 지점을 정말 스마트머니 신호가 잡아내 주었는지 다음 차트를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 보여드렸었던 뉴스가 이때 발생을 합니다. 이때 급등 나오죠. 급등. 뉴스가 뜨면서 이렇게 급등을 한 거예요. 근데 스마트머니 신호는 3번이에요. 3번. 녹색 기둥 표시가 스마트머니 신호입니다. 자, 최초 신호가 9월에 떴죠. 마지막 신호가 2월 13일인데요. 최초 신호로 가보죠. 이때입니다. 이때. 자, 제가 스마트머니 신호 뭐라 그랬어요?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됐을 때 이제 이 신호가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신호 포착일 이전에 거래량 없죠. 근데 포착일 이후부터 바로 거래량 늘어나죠. 자, 그러면 이런 시작일부터 이 재료의 본격 등장일 이전에 이 늘어난 거래량들은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리적 추론을 그냥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매집으로 활용됐을지는 몰라요. 다만 실제로 이 모멘텀 상에서 거래량이 시작되는 시점을 정확히 스마트머니 신호가 잡아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코스닥 대장주도 저점에서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다니까요. 2월 13일에 포착된 종가로부터 만약에 5개월 이상 가져왔을 때는 280% 넘는 수익이 나요. 자, 손절 추세선 노란 선이에요. 2월 13일에 포착된 종가로부터 5개월 이상 가져왔을 때는 280% 넘는 수익이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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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월 이상 가져왔을 때는 280% 넘는 수익이
이탈했을 때 4월에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100% 수익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뉴스가 좋게 안 뜨고 악재가 떠서 손절 추세선 이탈해요? 마이너스 6%밖에 안 돼요. 손실이 나왔더라도 짧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안 나왔어요, 손실이. 그러면 이때 이탈할 때 정리해도 100% 넘게 시세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시장의 대장주도 사전에 잡아낼 수 있는 게 스마트 머니 신호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여러 해외 주식 이야기를 또 드릴 건데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국내 주식뿐만 아니고 해외 주식도 잡아냅니다. 이 작년 2분기, 작년 2Q죠. 2분기 23년도 2Q부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엔비디아가 그만 이제 시장을 이끌어가기 시작했었을 때죠. 이때 근데 1분기 실적이 5월 25일에 발표됩니다. 작년. 왜? 1분기에서 2월에서 4월 사이에 발표된 매출 규모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2월에서 4월 매출이 좋아질 거다. 공급이 얼마큼 잡혀 있다라는 거 회사에서 이 내부 관계자들 미리 저는 알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정보로 활용됐다면은 당연히 매집으로 활용될 수 있겠죠. 그 신호도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잡아내 주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1분기 실적 발표 요때요. 갭 상승하죠. 요때입니다. 요때. 근데 이 스마트 머니 신호는 언제 포착이 돼요? 요때 최초 포착이 됩니다. 자, 포착되고 올라가고, 포착되고 올라가고, 포착되고 올라가고. 변곡점 잘 잡아내죠. 최초 포착일 이전에 보세요. 자, 추세가 어때요? 하락이었어요. 포착일 이후부터 반전되죠. 정말로 내부자 정보가 활용됐을지 아닐지는 몰라요. 다만 우리가 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 있잖아요. 정말 포착이 되고 나서부터 거래량 실리고 가격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 변곡점에서 잘 잡아낸다라는 거, 이게 바로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자, 해외 주식도 해당되고 국내 주식도 해당되고 이 시장의 대장주들을 전부 다 잡아낼 수 있는 기법이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이 신호 제가 잠시 후에 리뷰 종목 한 종목 가지고 왔거든요. 리뷰 드리기에 앞서서 이 기법에 대해서 나는 빨리 먼저 받아서 공부해보고 싶다. 이 스마트 머니 신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신청만 해주시면은 무료로 조건 없이 제가 그냥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다 드릴 테니까 그냥 받아가셔서 진짜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검증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앵커님 통해서 한번 설명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머니 기법에 관한 자료집 받아보시게 되면요. 우리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 알테오젠과도 같은 이 대장주도 충분히 선점해 보실 수 있는 기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을 함께 선별해 내시고요. 그 종목들의 저점까지 함께 챙겨보면서 수익을 좀 꾸준하게 누적시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거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전문가님의 수익 퍼포먼스 함께 경험해 보실 분들은요. 지금 바로 QR코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딱 켜시고 TV 화면 앞으로 오신 다음 QR코드에 가져다 비추시면요. 전문가님 그리고 스마트머니 기법에 관한 자료집까지 무료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보다 문자가 편해요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우리 전문가님 성함입니다. 박성재 이렇게 세 글자 전송해 주시면 또 같은 링크 통해 함께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우리가 스마트머니 기법과 예시까지 좀 배워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적용해본 사례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사례를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고 다시 한번 또 안내를 좀 드려볼게요. 자, 이번에 HK 이노엔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공략일이 이제 9월 5일에 제가 방송에서 가져 나왔기 때문에 다음 날 매수할 수 있는 공략일이 9월 6일이었습니다. 자, 9월 6일, 이때 제가 표시를 해놨네요. 이때 줬어요.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한참 전에 6월 26일에 포착됐거든요. 포착되고 거래량 늘어나더니 시세 나오면서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신호를 먼저 받아갔다면 이 가격대가 어느 가격대예요? 보면은 37,000원대입니다. 37,000원대를 잡아놨다라고 했었을 때 벌써 거의 5만 원 가까이 왔거든요.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났었을 거예요. 저때 만약에 이 신호를 받아가서 잡아놨다라고 한다면. 근데 이후에 거래량 들어오는 와중에 눌림목에 잡아도 이렇게 시세가 나온다라는 거. 하지만 아직 목표가는 달성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달성할 것 같습니다. 목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1차 목표가 제가 5만 원 제시 드렸습니다. 저때 다 정리할 필요도 없어요. 20%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80%는 제가 또 2차 목표가를 이후에 또 제시를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뉴스가 뒤에 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에 화이자 신규 코로나 백신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죠. 언제 떴어요? 9월 11일입니다. 그죠? 스마트머니 신호가 등장하고 자꾸 재료가 막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재료가 등장하기 이전에 잡을 수 있는 기법이 스마트머니 기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신청을 아직 못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앵커님한테 설명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를 좀 더 편안하게 보내실 분들이라면 스마트머니 기법에 관한 자료집 꼭 챙겨보셨으면 하는데요. 지금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에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딱 켜시고 QR코드 스캔하시게 되면 자료집 그리고 전문가님을 추가적으로 방송에서 못다한 내용들까지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이렇게 3글자 입력해서 문자 전송해 주셔도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 중 원하시는 방법 자유롭게 선택하셔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뭐니 해도 또 종목 선물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기법으로 포착해 볼 만한 오늘의 공략주도 준비돼 있을까요? 예, 오늘의 공략주도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명절 전 선물 같은 종목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스마트 방산주 하면은 떠오르는 대표 주자입니다. LIG 넥스원입니다. 뒷페이지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강준 본부장께서 LIG 넥스원을 최근에 방문을 하셨어요. 방문을 하고 류 본부장님이 코멘트를 했던 거, 이 국방 분야의 주요 R&D에 3조 1천억 원을 편성을 했어요. 특히 수출이 유망한 무기 체계. 여기에만 245.9% 늘어난 수치에 대한 것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방산의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이 넥스원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LIG 넥스원이 최근에 그 방위사업청에서 공고를 했었던 무인수단정 체계 개발 사업의 최종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선정이 됐어요. 최근에 있었던 뉴스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을 통해서 동사가 강력한 게 이 무인화에 대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방산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무기 체계, 수출이 가능한 이 무기 체계, 이 스마트한 무기 체계에 대한 R&D 편성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동사가 그 과정에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LIG 넥스원이 콜롬비아 해군과도 협력을 MOU를 맺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역대급 수주가 쌓여 있어요. 무려 19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주를 소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적이 점점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매년마다 이렇게 퀀텀 점프를 해왔잖아요. 근데 이 성장력이 꺾일 거냐?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수주를 소화해야 돼요. 여기에 R&D 예산 편성을 또 국방에서 국방 예산으로 또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익까지도 우리가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자체가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고 방위산업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키워드가 예전에 세계화에서 지금 탈세계화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 공급망에 대한 문제도 가지고 있고요. 폴란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어떤 국방 예상비를 투입해가지고 무기를 많이 사가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방위산업에 대한 지출이 글로벌적으로 많이 늘어가고 있음에 따라서 방산주들의 자체적으로 컨센서스 자체도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컨센서스가 계속 높아져가는 상황 동안에는 아무래도 주가에 대한 상승세가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가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스마트 머니 신호 보겠습니다. 최근에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은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하락을 그리고 있어요. 하락을 그리고 요 상승 추세를 깨고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가는데 그때 하필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제 예시 종목들 혹은 제가 그런 어떤 리뷰 종목들을 보면은 대부분 비슷한 패턴이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하락이 나오다가 스마트 머니 신호가 딱 뜨게 되면은 바로 못 올라가도 하락이 멈춥니다. 여기서 이렇게 머뭇머뭇 거리다가 거래량이 마구 늘어날 때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신호가 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략 말씀드려보자면 명절이 지나고 난 뒤에 9월 19일 시가를 매수가로 좀 제시를 드려보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 22만 6천 원 제시 드리고 손절가 18만 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한전산업입니다. 원전 중에도 거의 뭐 대장에 속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한 가지씩 보도록 할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최근에 그 4일에 방한을 했었던 이 국가안보보좌관, 체코의 국가안보보좌관이 들어와가지고 한국과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최종 계약을 체결할 것에 대한 확신을 시사한 바 있어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번에 언제예요? 19일부터 22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 순방길에 오르게 되죠. 여기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최종 계약까지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세일즈 외교에 전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모멘텀 재료 하나가 더 툭 던져진 거예요. 자, 19일이면 언제예요? 네, 명절이 끝나고 나서 첫 열리는 거래일입니다. 그러면은 원전주들이 또 튀어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19일 시가를 조금 우리가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AI 혁명이죠. 에너지 부족, 전력망도 부족하지만 에너지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AI에 들어가는 에너지 소모량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미 이 비트코인에 대한 채굴 해시 레이트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지금 비트코인도 이제 거의 50% 이상이 친환경 에너지로 채굴이 되고 있는 상황임이 맞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전력 소비도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전기차 시장이 지금은 9% 점유율이지만 2038년도까지는 81% 점유율까지 올라갈 겁니다. 에너지원이 전력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이제 에너지원들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AI 시장 성장에 맞춰서 탄소 배출이 늘어나는 기존 화석 연료 에너지를 같이 더 많이 투여를 해버리게 되면 탄소 배출이 늘어나잖아요.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그럼 결국에 커질 수밖에 없는데 신재생 에너지, 뭐 풍력이나 태양광의 단점이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안정적이게 에너지가 꾸준한 공급이 안 된다라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 무탄소 탄소가 전혀 없이 무탄소로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원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 쪽이 이 AI 데이터 센터의 새 전력 공급원으로 또 크게 부각을 받는 쪽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장기 성장 모멘텀으로 우리가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거, 신재생 에너지 하면은 현재 미국 대선 시즌이죠. 해리스 부통령이 있고요. 사실 이 원전 관련돼서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이 관련주로 더 많이 엮여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 이 폴리마켓 수치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높았습니다. 근데 해리스 부통령이 갑자기 조금 이번에 그 대선 토론 이후에 올라간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큰 차이가 없고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서도 왜냐면 이렇게 격차가 크지 않잖아요. 격차가 없었을 때 오히려 이런 재료들이 등락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 가지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격차가 커버리면은 아예 모멘텀이 부각이 안 되는데 격차가 없으면 없을수록 엎치락 뒤치락 할수록 재료들이 부각이 된다. 이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스마트머니 신호는 9월 4일에 포착됐고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 늘어나는 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력 말 그대로 19일 시가에 매수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 18,000원 제시 드리고 손절가 13,0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두 종목들은요, 우상향할 수 있는 재료, 펀더멘털을 보유하고 있고 또 그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는 출발점을 우리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을 해주고 있는데 포착한 두 종목들입니다. 자세한 장중 가이드까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해 보시길 바랍니다. QR코드 촬영하시게 되면 전문가님 그리고 뭐 장중 가이드, 정중 전략들 추가적으로 보충해 드릴 거고요. 또 보다 방송에서 못다한 내용들까지 꽉 채워드릴 예정이니까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방법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상단 확인해 보면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아쉽지만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과 주말 보내시고 또 풍요롭고 행복 가득한 한가위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